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화요일 뉴스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방학 동안 학교 성면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남교육청은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이어 남해안 양식장에서도 고수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거제시 둔덕면에서만 양식어류 13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바다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해경이 출동하지만 강은 경찰이 담당합니다. 하지만 배가 없는 경찰은 현장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고분군에 대한 심층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일군 발암물질 성면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머무는 학교에서 성면 해체와 제거 작업을 할 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서창우 기자가 그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실. 방진복과 마스크를 쓴 작업자가 성면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수분제를 뿌립니다. 교실 주변의 벽과 바닥은 비닐 2겹으로 촘촘히 감싸고 바깥 공기에 성면이 섞이지 않도록 음압기를 설치해 가동합니다. 버려진 성면은 밀폐된 상자에 담겨 폐기물 업체에 운반됩니다. 일군 발암물질인 성면을 해체하고 제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올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초중고교 54곳의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 성면을 안전하게 제거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성면 제거를 계속해서. 교육청은 지난 여름 방학부터 학부모를 비롯해 시민단체와 감리업체 등으로 구성된 성면 모니터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은 사전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전 청소와 비닐 밀폐 검사 등 약 한 달간 모두 4단계에 걸쳐 관련 작업을 살펴보는데 점검 결과는 교육부에 그대로 보고됩니다. 밖에서 들리는 말로만 불안해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학부모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지난해 감사원이 최근 3년간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성면 해체 제거 작업 실태 조사를 하면서 관리 감독이 강화된 겁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최초 조사 대상에서 빠진 학교와 함께 무성면 학교와 성면 보완 조사 이후 신설된 학교 등 모두 540여 곳에 대해 재검증을 실시합니다. 또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같은 건물에서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학교 등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경남 지역 학교의 성면 제거율은 25%에 이릅니다. 교육청은 오는 2027년까지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성면 교체 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동해안에 이어 남해안 양식장에서도 고수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거제시와 경상남도에 따르면 지난주 거제까지 고수온주의보가 확대되면서 어제 거제시 둔덕면 해상가두리 양식장 3곳에서 우럭, 치어와 성어 13만 6천여 마리, 총 6천여만 원어치가 폐사했습니다. 한편 지난해엔 경남에서 고수온특보가 43일간 이어지며 양식어류 680만 마리가 폐사해 91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경남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폭염은 물러갔지만 비구름대가 경남을 찾아옵니다. 오늘 남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돼 저녁에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 이상, 남해안 지역은 15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거제와 통영에는 호우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비가 오겠고요. 비의 양도 100mm 이상 많은 양이 내릴 것으로 보여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고 흐린 날씨 보이며 아침부터 남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3도, 창원 2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9도, 양산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2도, 진주 2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30도, 합천 30도, 거창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목요일까지 비가 온 뒤 토요일에 한 번 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바다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해경이 출동하는데 그렇다면 섬진강에서 난 사건은 누가 담당할까요? 경찰이 치안 담당이긴 한데 배가 없어서 강에서 발생한 사건 현장엔 접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낮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 강물에 몸을 담그고 전통 방식으로 제첩을 잡던 어민들 사이로 배 한 척이 빠르게 돌진합니다. 배는 작업 도구와 고무 대야를 치고 지나갔고 어민은 가까스로 몸을 피했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잠 못 잡니다. 딱 눈 감으면은 배가 앞으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듭니다. 섬진강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지금은 기차가 다니지 않는 옛 섬진철교를 중심으로 다리 위쪽은 하동경찰서가, 다리 아래쪽은 광양경찰서가 담당합니다. 배가 있는 해경의 관할 구역은 섬진강 하구 해수면까지, 내수면인 섬진강은 경찰 소관입니다.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배가 없어 가해 선박에 접근하지 못하다 신고 4시간여 만에 인근 어선을 얻어 타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행정에 선박 협조를 요청한다지만 정작 광양시에는 행정지도선이 없고 하동군 행정선도 바다에 정박해 있는 데다 업무가 많아 즉각적인 지원이 어렵습니다. 간에서는 서로가 내미락 남이락 하는 사이에 우리 내수면 어민들은 어디에 가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경찰도 배가 없다 보니 강 위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저희들 생각해도 참 기동성이나 모든 장비가 뭐 열악한가 아니라 아예 없는 우리가 이걸 하기에는 참 불편하구나 하면서. 섬진강의 조업구역은 20여 킬로미터, 최대 강폭은 700여 미터로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제첩을 두고 어민들 사이에 크고 작은 다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어민들의 안전을 위한 치안 시스템 보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2학기부터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경남도 내 3만 3천여 명의 고3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내년부터 2, 3학년으로 확대되고 2021년에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혜택을 받는데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이 지원됩니다. 2학기 무상교육 예산은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 부담했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연간 2조 원의 예산 가운데 47.5%를 각각 부담하고 지자체가 5%를 부담하게 됩니다. 문화재청이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재심의하기로 하면서 관련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은 일본과 중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자문회의를 여는 등 세계유산 등재 재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문화재청이 지난달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재심의하기로 한 이유는 관련 연구 부족 때문.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위한 필수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때문에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당초보다 1년 늦춰진 2022년으로 수정됐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첫걸음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은 우리보다 먼저 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일본의 전문가를 초청했습니다. 가야 고분군의 특이점을 부각시키고 유네스코 등재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가야 고분군의 경우는遠丘のものが非常に多いですので、それぞれの地域の古墳のですね、個性をどうやって出していくかっていうのがですね。 추진단은 앞으로 중국과 유럽의 고분 전문가를 초청해 가야 고분군만의 독창성을 더 연구한 뒤 올해 말쯤 문화재청에 보완된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가야 고분군의 특징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아서 이제 1년이 머리가 되는데 중국하고 일본의 비교 연구를 지금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멀고도 험한 세계유산 등재로 가는 길.
결국 가야고분군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지리산을 즐겨 찾으시는 분이라면 고사목들이 즐비한 제석봉을 한 번쯤 가보셨을 텐데요. 제석봉 주변은 50년 전만 하더라도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불법 도벌로 파괴됐는데요. 다시 보는 경남에서 인간 송충이 도벌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많았죠. 엄청 많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뭐 허가 받고 이런 게 허가가 됩니까? 안 되지 뭐. 그 뒤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하고 나서 이제 단속 심한 거 뭐였어요. 전부 그 사건이 입건되어서 처리된 사람이 400명이었습니다. 그때 구군의 산림계장이 10명이 있는데 그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둘밖에 안 됐어요. 투데이 경남입니다. 밀양시가 오늘 오전 10시 시청사에서 밀양사랑 상품권 판매 대행점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거창군이 오늘 오전 군청 로비에서 거창물 추석맞이 농특산물 전시회를 엽니다. 제2회 김해 전국 선면예술대전 전시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해 문화의 전당 윤슬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진주시가 오늘 오후 진주시청사에서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갖습니다. 경남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로 꾸려진 탈핵 경남 시민행동은 어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일대의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아베 정권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반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아베는 정권 유지에 매몰돼 도덕성을 이미 상실했다며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일본 제품 불매와 올림픽 보이콧 동참, 방사능 바다 방출 제지 등 반아베 규탄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함양 지역 농민단체들이 어제 함양군청학 광장에서 일본의 경제 침략과 역사 왜곡, 아베 규탄 농민대회를 열고 함양급 시가지를 행진했습니다. 농민들은 전범 국가였던 독일이 보여주는 진정한 사죄의 태도를 일본이 본받아야 한다며 일본 제품 불매와 일본 여행 안 가기, 농업 기계 및 종자의 국산품 애용 등을 실천해 국민적인 탈일본 불매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회 원내대표단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경상남도의 대책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섭니다. 류경환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 주 추경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를 앞두고 오는 23일 경제부지사 등 경남도를 상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도내 기업체 피해 현황과 대책을 점검하고 예산 지원 같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영남권 5개 광역의회가 어제 경주에서 공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기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영남권 광역의원 등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자치분권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출발점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정책 지원 인력 도입과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침탈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진주와 사천, 창원 북면에 중학교 학구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2020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교 고시 개정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진주는 대곡중학교가 충무공동으로 신설 이전하면서 기존의 대곡중학구와 문산중학구 2개 학구가 폐지되고 대곡 문산중학교군이 단일학군으로 신설돼 문산초교를 비롯한 6개 학교가 이 학교군에 포함됩니다. 사천은 기존의 사천여자중학구와 용남중학구 2개가 폐지되고 사천여자 용남학교군이 단일학군으로 신설돼 사천초교를 비롯한 9개 학교가 새 학교군에 포함됩니다. 경남교육청 공론화 추진단이 북면 신도시 고교 이전 재배치를 첫 공론화 의제로 선정한 가운데 어제 오후 4차 전체위원 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론화 과정 등에 대한 설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공론화 추진단은 연내 권고안 도출을 목표로 우선 사전 설문조사와 원탁 대토론회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방법과 규모, 절차 등에 대한 협의와 함께 이를 토대로 한 타당성 분석 등 앞으로 매주 한 차례 정례 회의를 소집해 밀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경상남도가 경남권에 있는 LH 임대주택 2,200여 가구에 비상호출기와 문 열림 감지기, 화재 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스마트홈 인테리어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측은 또 창원 국가산단 인근 LH 공공택지에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근로자 맞춤형 민간 임대주택을 짓는 데 협력한다는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김해 신공항대책 민관정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야간의 항공기 운항 통제 시간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국토부가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인 김해공항 야간 항공기 운항 통제 시간을 밤 12시부터 새벽 5시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국토부가 김해공항을 확장해 주민 피해와 불안전성 등 문제점을 감추려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진주시가 어제 각계 전문가들로 꾸려진 비차 복원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2021년까지 하늘을 나르는 수레로 알려진 비차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오는 2021년까지 날개 길이 4m 크기로 비차를 복원해 진주시 망경동 봉수대 인근에 조성 예정인 비차 공원에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규경의 오주 연문 장전 산고 등에는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이 포위됐을 때 비차가 삼신리를 날아 성주를 피난시켰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동군 양보면 우봉리 고분에서 고려와 조선 초기로 추정되는 석실묘가 발굴됐습니다. 경남문화재연구원은 우봉리 고분이 풍수지리 사상에 입각해 산 중턱에 단독 묘역이 마련되고 평평한 천장에 장내석을 세로로 쌓은 점 등을 감안해 고려와 조선 초기의 석실묘로 추정했습니다. 우봉리 고분은 지난 1988년 부산대 가야문화권 유적 정밀조사에서 처음 학계에 알려진 뒤 백제 지역 고분과 관련성 등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